정말로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어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이미 수많은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최고다, 가장 쉽다, 정말로 이 방법을 할 수 있다 라고 많이 칭찬 댓글 달아주시는 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시간 영어 채널의 새로운 영어회화 비법인 뉴글리시의 3가지 비법 중 세 번째, 영문법을 영어회화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법, 조사법의 짧은 덧붙이는 요소 3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요소란 내가 하고 싶은 말 필수 문장을 다 하고 뒤에 더 부가하고 싶을 때 붙이는 요소들을 덧붙이는 요소라고 하고, 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사, 부사하고 부사절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짧게 덧붙이는 요소, 즉 부사구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명사의 문법 단어가 필요한데, 그 문법 단어인 전치사와 명사를 묶어서 전치사구, 즉 부사구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서울이나 for you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치사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 다른 흔한 한국식 암기 전치사 강의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획기적인 원어민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이해하기, 명사의 문법 단어 첫 번째 with. with를 딱 보고 with는 뭐뭐 함께 가지고 이지 라고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독해할 때 필요한 방법이고, 우리는 스피킹을 할 때 한국말이 떠오르고 영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고 한국말을 떠올리면 스피킹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식 사고로 뭐뭐 함께란 말 가지고 뭐뭐 한 채로 때문에 애가 필요하면 나는 with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방법이 있지만은, 하지만 예를 들어 함께 가지고 같은 경우는 with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뭐뭐로가 나왔을 때 뭐뭐로는 to도 있고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with를 생각할 수도 없고, 특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because of를 생각하시지 with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말이 나올 때 이런 전치사가 쓰인다는 참고만 하시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원어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 상황, 감정 이 4가지 등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with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씁니다. 내가 뒤에 사람을 가지고 뒤에는 물건을 가지고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with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근본 의미로 생각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영어 전치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뒤에 사람,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with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에 사람을 내가 가지고 뭘 했다 라고 생각하면 with다. 즉 우리는 사물을 가질 때는 가지고, 사람일 때는 함께라고 해석되지만 영어에서는 사람, 사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사람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같이 했다, 그럼 다 그게 wit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을 사랑하고 있다. 선생님 여긴 함께라는 말이 없는데요. 함께란 말이 없더라도, 즉 한국어에 조사가 없더라도 내용상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 가지고 내가 뭐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또 전치사를 사용해서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I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니까 러브만 나올 수 있지만 이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는 I 있다. 어디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 내가 사랑 안에 있다는 소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죠. 누구랑? 존을. 사랑 안에 있을 때 누구를 가지고 사랑 안 속에 있냐? 존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뭐뭐 사물을 가진. 그녀는 설탕을 탄 커피를 마신다. 선생님 여기도 가진이 없는데요. 가진이 없더라도 설탕을 탄, 이 탄을 영어로 뭐로 해야 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고지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10만 시간 영어 채널의 1대 비법인 영화법, 즉 한국식 사고로 된 이 말을 영어식 사고로 된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바꾸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원어민들은 설탕을 탄이라고 하지 않고 설탕을 가진 커피, 이 커피가 지금 설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아무리 사물을 가지는 게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이 아니라 가진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영어식 사고를 하실 수 있으면 영어로는 금방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면 she 마신다, drinks 뭐를? her coffee. 우리는 그냥 커피지만 영어에서는 소유격을 알 수 있으면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커피가 어떤 커피냐? 그냥 커피가 아니라 지금 설탕을 가진 커피니까 with suga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만 문법을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영어식 사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어식 어순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런 말들을 바로바로 영어식 문법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영어야 프리토킹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냐고요? 저희 10만 시간 영어 채널에 100여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3번, 상황을 가진 채로. 우리는 자꾸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는 상황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가진 채로 말할 때는 with를 씁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있다. 즉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황을 가진 채로 있다, 서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뭐뭐한 채로가 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때 with를 떠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e 서 있다, stood. 어떻게 서 있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죠? 뭐뭐한 채 with 그 his hands가 어떻게 있죠? 손을 넣었다. 손을 넣었다는 게 무슨 소리죠? 손을 넣었다. 넣다는 영어로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가장 쉬운 한국말로 표현하면 손을 넣은 채라는 말을 손을 주머니 안에 있는 채로라고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 his pockets. 4번 도구로. 그는 연필로 쓴다. 뭐뭐로.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 로도 로는 to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내용사 이 연필로라는 말이 연필 가지고 쓴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he writes with a pencil 이라고 with를 로자에서도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말이 어떤 근본 의미로 쓰였는지 그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뭔지를 집어넣으시면 전치사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번 감정 뭐뭐로 그는 공포로 떨고 있다.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떨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자가 가지고 있다. He was 떨고 있었다. trembling. 왜 떨었죠?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with fear. 공포로라고 해서 공포에 의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떨었다. with. 6번.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때문에라고 무조건 because of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선물 때문에 몹시 기쁘다. 물론 because of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선물을 내가 가지면서 기쁜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어떤 사물을 소유하면서 기쁨이 생겼다 이럴 때는 because of를 쓰는 것보다는 with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는입니다. I'm 몹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뭐 joyful 이런 게 있지만 아주 기쁜 건 delighted라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delighted 뭐뭐 때문에 뭐뭐를 가지고 있어서 with the present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to 우리 to는 어디로 뭐뭐에게로 쓰인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서 쓰시면 옛날 방식 일본식 영어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식으로 뭐뭐로 뭐뭐에게까지 맞추어 비일 땐 to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수준 높은 방식이긴 한데요. 이것도 로는 to 맞아 에게도 to 맞아 이런 건 잘 대응이 되는데 뭐뭐에 맞죠? 비에가 어떻게 to가 되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to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알고 있는 to는 이거니까요. 그럼 원어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사용하느냐? 원어민들은 뒤에 사물이나 장소나 방향, 사람 뿐만 아니라 시간, 숫자, 상황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다 to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한국말로는 이렇게 바뀌지만은 결과적으로 영어에서는 다 to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물 뭐뭐로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문 쪽으로 문이란 사물을 향해 갔잖아. 우리가 이거는 로니까 to다. 이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I walked to the door. 으로니까 to다. 2번 사람에게 이것도 알고 있죠. 너는 전에 내게 그것을 말했니? 이것도 사람 누구에게 사람을 향한 거니까 시작하고 did you tell 뭐를 그것을 that 뭐에게 나에게 to me 이때 to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전에 before. 3번 장소 뭐뭐까지 여기서 캐나다까지 70마일이다. 어디 장소까지 어떤 장소를 향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캐나다까지 70마일이다. 자 장소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나와서 it입니다. 뭔데요? 70 miles 어디서부터요? 어디까지니까 여기서부터니까 from here 어디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향해 가는 목표까지니까 to Canada. 4번 3번의 장소까지였던 이번엔 시간에까지 시간을 향해 간 거잖아요. 그럴 때도 to가 나옵니다. 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할 것이다. 이 까지가 시간을 향해 간 거니까 to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I will study 공부할 것이다. 언제요? From 7 a.m. to 오후 4시까지 4 p.m. 5번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 맞추어 우리는 빠른 음악에 맞춰 즉 음악이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제 정신이 지금 음악을 향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to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danced 어디에요? to fast music. 3번 by는 뭐뭐에 의해 뭐뭐까지 뭐뭐 옆에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해서 대부분 쓰시는데 옛날 방식이고 그나마 새로운 방식은 한국식 사고일 때 옆에 있을 때 by 뭐뭐에 의해 원인일 때 by, 로도 by까지 만큼 다 by다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로는 to가 될 수도 있고 by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까지도 방금 to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조사가 다양한 전치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 한국말 조사가 전치사랑 1대1 대응한다고 쓰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쓰시려고 하니까 영어 전치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어민들은 뒤에 장소, 사람, 통신매체, 시간 이런 게 있을 때 그거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 거에 의해서 뭔가를 했다. 그럴 땐 다 by를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필요할 때 by 쓰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장소의 옆에 나는 창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냥 장소 옆이니까 by겠구나. I was sitting 옆에 있었다. by the window. 2번 원인 뭐뭐에 의해로. 그러니까 원인 내가 옆에 있어요.
그 원인 옆에 있으면 뭐죠?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에 의해 할 때도 by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원인에 의해도 이 옆이라는 근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화재로 파괴되었다. 화재의 원인이죠. 화재 옆에 있으면 그 화재가 원인이겠죠. 그래서 화재로, 이 로가 바로 to가 아니라 by가 나오는 것입니다. The building was destroyed. 화재로 by fire. 3번 통신수단로. 통신수단으로 했다. 그게 어떤 수단이 되고 매체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로가 바로 by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이메일로 그 표를 보낼 것이다. I'll send 그 표를 the ticket 이메일로 by email. 즉 이걸 수단으로 했잖아요. 통신수단 뭐뭐 수단으로 할 때 by email. 꼭 통신수단이 아니더라도 뭐 버스로 by bus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단이 나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됐다. by가 나옵니다. 시간 늦지 않게까지.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말할 때 by를 쓰는데 예를 들어 너는 그것을 7시까지 끝내야 된다. 선생님 까지면 until 아닌가요? until은요. 그 시간까지 뭔가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너 5시까지 여기서 손 들고 있어. 그럼 5시까지 그 동작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until이고요. 이까지는 우리나라 말로 늦지 않게입니다. 너 5시까지는 숙제 내라. 그럼 5시보다 전에 내고 가라는 소리잖아요. 즉, 그 시간까지 늦지 않게까지일 때는 by. 그 시간까지 뭔가를 계속해라. until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그것을 7시까지 끝내야 된다. 7시보다 늦지 않게. 이까지가 by. You must finish 그것을 뭘? It. 어떻게 7시까지? by 7. 자, 풀어. 풀어는 뭐뭐로부터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식 사고에 뭐뭐부터 뭐뭐한테 뭐뭐로라고 쓸 때 from이지만 이것도 이 로가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어민처럼 뒤에 장소가 나오든지 시간이 나오든지 사물이 나오든지 위치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뒤에 거에서부터 비롯되어 뭔가가 발생한다. 그 뒤에 거가 원인이다. 이런 느낌을 하고 싶을 때 from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장소 뭐뭐로부터. 나는 캐나다 출신이다. 캐나다라는 장소로부터 뭔가 일어난 거죠. 원인이 된 거죠. 캐나다 출신. 캐나다라는 장소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입니다. I'm 캐나다 출신. From Canada. 2번 감정 뭐뭐로부터. 뒤에 거 감정으로부터 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걱정거리가 많아서 걱정거리라는 감정으로부터 녹초가 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he was 녹초가 된다. exhausted. 왜요? 원인이 뭐죠? From all the worry.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다라고 하죠. 즉 걱정거리가 많다. 주어 동사 구조 이렇게 동사 구조를 좋아한다면요. 영어에서는 모든 걱정거리 형용사 명사 이런 형용사 명사 형태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고 이 영어식 사고를 아셔야지만 영어다운 영어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3번 시간으로부터 10시 30분에 시작한 수업이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비롯된 거잖아요. 시간으로부터니까. 이것도 어떤 시간으로부터 비롯된 거구나. from 써야겠구나. I have class. 난 수업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수업이죠? 어떤 수업이냐면 from 10:30에 시작하는 수업이다. 우리나라는 시작하느라고 동사를 썼지만 영어에서는 동사 대신에 이렇게 전치사가 그 동사 뜻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대체해 주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고 뭐 beginning 쓰고 이런 거는 좀 한국식 영어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최대한 전치사 사용해서 짧게 쓸 수 있다면 그게 쓰는 거에 더 세련된 원어민식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5번 about. about은 쉽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about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수준 높이면 한국식 사고에서는 뭐뭐에 대해뿐만 아니라 주의의 야 about이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숫자 주위에 있어요. 그럼 뭐죠? 대략이 되는 거잖아요. 딱 숫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숫자 근처에 있으니까 대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사람이나 사물, 사건, 상황, 시간,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about을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국말로는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뭐에 대하여, 너에 대해 말하여라. 사람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사람 포함해서 그 주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tell me about you. 선생님 여기 of를 써도 대라고 쓰던데요. 맞습니다. of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about 쓰면 너라는 사람과 플러스 그 주변에까지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리고 of가 나오면 주변은 빼고 of, 너와 관련된 것, 즉 너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라는 뜻으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f하고 about을 구별해서 쓰시면 더 수준 높은 영어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2번 주위에 공원 주위를 걸어라. 장소 주변에 있는 거죠. 주변에 있으니까 about. walk about the park. 3번 뭐뭐 약쯤에 숫자 근처에 있으면 그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3시쯤에 대략 3시 근처에 있었어요. 주로 일을 끝낸다. 그래서 영어로 I usually finish work. 3시쯤에 약 at 대략이니까 about 3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이 강의 하나를 들으신다고 해서 프리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 있는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프리토킹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리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운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